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 원내 수석 하시면서 온몸으로 구국과 구당을 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으로 계시는 김선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주변에서 우리 김선동 의원님은 너무 평판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김선동 리더십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참 리더라면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지 네. 팁 좀 주시죠. 예. 지금 리더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리더나 리더십은 네. 별다른 세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함께하는 분들, 리더십이군요. 또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그 생각을 공유하고, 다만 거기에서 한 발 내지는 적어도 반보라도 앞서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좋은 리더의 그런 그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함께 하면서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하면서 희생하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네.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김선동 수석님 레퓨테이션 명성이라는 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신 참 리더십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이제 도봉 을구인데 강북이면 동토잖아요. 거기서 재선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이 됐던 지역이긴 한데 네. 지역에서 제가 그러니까 좀 과분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 지역구가 이건 제가 도봉 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농담으로 예, 얘기를 할 때도 네. 저는 지역구 이름조차도 갑질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사실은 그 정치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거를 맞습니다. 좋아하고 또 그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은 더 많이 듣는 직업, 듣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9마디 하실 때 제가 1마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성립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말씀을 99마디 듣고 내가 1마디 정도 하겠다 해야 9대1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도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듣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그릇이다, 품성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같은 사람 만나면 이 사회의 억울한 측면들 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애환과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드리고 심정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소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도자로서 소양을 다 갖추고 계시죠? 충분히 그게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리 비대위 체제 하에서 이 대선도 힘들게 치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야전 침대, 중앙당사에서 야전 침대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고군분투하신 거는 이 당원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대선이 이어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1년 후, 총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5년 후, 1, 3, 5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그 이후에 치러질 중요한 선거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서울이 지역구이시고요. 우리 보수당의 동토라고 할 수 있는 강북에서 이 재선 의원이면은 사실은 이 좀 좋은 지역에서 5, 6선 이상의 그 내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신다고 보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 서울 지역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당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를 네. 불태우실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소명 의식이라 그럴까 네. 그런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의무와 도리이자 네.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거듭나야 되는 그런 또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 정말 그 절절한 마음으로 보여드리고 입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다른 한편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그러면 우리가 그 해방되고 건국된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정말 전쟁의 폐허를 그 딛고 일어서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로 성장한 세계 모범 국가입니다. 그 국가를 만들어낸 DNA가 저희와 함께 했다. 저희 당은 산업화, 근대화의 축을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 후에는 민주화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산업화와 동시에 민주화까지 이룬 그런 DNA를 갖춘 그런 정당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잠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맞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서고 또 통일 한국을 예비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준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저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국민의 마음을 노크하고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전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선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서울 또 강북 지역 그 중에 더 어려운 서울 동북 지역에 지구당 위원장 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저울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바로 잡아내고 또 우리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한쪽이 너무 이렇게 이우러져 있으면 그러면 건강한 견제와 균형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될 때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최고로 건전화할 수 있는 그런 근저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하자 국민들을 위한 도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또 저희들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진실된 노력과 그리고 또 서울 시민 그리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비전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실은 미래 비전 그리고 정책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비전을 제시를 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선택을 받으면 저 당의 비전이 정말 좋은 비전이다. 저 당이 앞으로 저 일을 담당을 하면 정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우리 젊은 층에게도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한 발 조금 더 나가서 본다 그러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비전을 갖추는 그런 것이 우리 당의 진정으로 갖추어야 될 미래지향적인 면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단계로 가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격전지가 이제 서울 지역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당이 두동강 났을 때 사실 유일한 두 분 현역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으로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여성으로 계셨고 남성으로서는 우리 김선동 수석님이 계셨고 두 분이 당을 굳건하게 지키신 거잖아요. 지키신 거고 지금은 이제 재입당파로 해서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이 좀 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때 우리 당을 구했던 탑2 우리 김선동 수석님과 나경원 의원님 두 분이 특히 이제 우리 중앙당은 원내 수석으로서 지키셨고 서울특별시당 49개 지구당이 있지만은 유일한 두 분의 현역 의원 중에
이제 한 분으로서 남성으로는 또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네. 굳건하게 지키셨고 그래서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 선거에 이 남다른 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엄청난 그 이 무게 같은 거 중압감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때는 서울에서 한 40석 정도의 그렇죠. 그런 의석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함께 했던 그런 시절, 18대 저희가 국회의원 하던 그런 시절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13석 겨우 건졌고 그것이 좀 더 분열이 돼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겪어서 상당히 지금 서울 지역에서 그 대표성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축소돼 있고 왜소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저희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맞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성취해내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또 새롭게 보고 또 서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길이 바로 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우리 이제 서울시당의 여러 동기들과 함께 같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좋은 장이 내년이다 생각하고 모든 시계추를 내년 저희는 늦게는 아니가 서울시장, 서울시당으로서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단체장 선거,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올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으로서 다음 지방선거 특히 서울선거에 대한 중압감이 클 걸로 알고 있고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김선동 수석님께서 온몸을 불사르실 각오가 돼 계신 거죠?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와 열의를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그 불태우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분들과 함께 하면 그리고 그 다만 국민들 앞에 진실되게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당이 그런 선택을 받는데 다른 시도에 반발 한 발 적어도 앞서서 선도해내는 그런 서울시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당의 중심에 서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마도 내년에 이 승리의 이름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이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에 나아갈 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중첩되는 부분을 좀 빼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상당히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일종의 승부라면 뭐 어려운 승부였지만 일종의 승부를 추진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유지하고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좀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서울이 전국적인 그런 뭐 지방이나 이런 것에 용광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당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서울 지역은 그런 그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이런 것을 녹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 사실은 제가 지금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매 결혼을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어떤 지역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동서가 서로 교류하는 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적으로 좀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당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당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계층에서 많이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여러 세파를 거치면서 세상을 두루 경험한 어르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그 정당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예. 인정을 받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다른 한켠에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 너무 일변도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앞당겨진 젊은 세대에게 그렇죠. 우리가 희망을 주고 그쪽을 우리 쪽으로 견인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지금 어려워하고 예. 무엇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관찰하고 예. 책을 들춰서 보고 누구의 논문을 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현장으로 가서 진심으로 청년들과 다가가야 함께 땀 흘리고 어우러져 있다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그 세대의 고민과 고충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은 옛날에 우리 연애하고 그럴 때 네. 내가 집 못 구해서 장가 못 갈 거다. 저희들 세대 그렇게 예. 성장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지금 제 세대는 아들 또래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예. 내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기를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데이트를 못하고 연애를 못하고 예. 이런 처절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세대를 우리가 보듬어 안고 예. 그 세대의 고민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정책 그룹 비전이라 그럴까요? 예. 정책 비전 그룹 예.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로 가시면은 그거를 좀 실천을 하실 거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비전을 만들어내고 네. 우리의 청년 비전은 이런 것이다. 맞습니다. 미래 비전은 이런 것이다. 이걸 쭉 만들어내면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린 바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일 네. 한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정치로 보더라도 통일되고 나면 북한의 지금 반도의 반에 좀 못 미칩니다만 아주 영토적으로는 아주 절반에 해당되는 북한 주민들 우리의 똑같은 유권자고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이 됐을 때 그런 미래의 지평에서 예.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당이 추구하는 바가 뭐고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이 뭔지 우리가 역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그런 그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는 그거 플러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통일 한국에 있어서도 우리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정체성과 중심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한 발 더 내다보면서 그런 비전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가 성장 가능하고 지탱 가능하고 또 발전 가능한 그런 그렇죠. 당이 될 거다라고. 기존 우리 당이 지니고 있는 베이스에 이제 청년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해서 또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거죠. 남북 간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런 긴장 관계가 높을수록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해소하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진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역할을 보수가 해낼 때 그것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내야 될 영역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안정이나 그다음에 통일 한반도의 그런 안정성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해낼 수 있는 첩경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보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의 책임감이 그만큼 더 막중하다라고 스스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통독 상황도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이 기민당, 보수당이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런 책무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도자로서 소양을 다 갖추고 계시죠? 충분히 그게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리 비대위 체제 하에서 이 대선도 힘들게 치렀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네. 야전 침대 중앙당사에서 야전 침대에서 생활하시면서 네. 정말 고군분투하신 거는 이 당원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대선이 이어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네.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1년 후, 총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5년 후, 1, 3, 5가 남아 있는데 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그 이후에 치러질 중요한 선거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서울이 지역구이시고요. 네. 우리 보수당의 동토라고 할 수 있는 강북에서 이 재선 의원이면은 사실은 이 좀 좋은 지역에서 5, 6선 이상의 그 내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신다고 보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 서울 지역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당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를 네. 불태우실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소명 의식이라 그럴까 네. 그런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의무와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거듭나야 되는 그런 또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 정말 그 절절한 마음으로 보여드리고 입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다른 한편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그러면 우리가 그 해방되고 건국된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정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로 성장한 세계 모범 국가입니다. 그 국가를 만들어낸 DNA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함께하면서 희생하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김선동 수석님 레퓨테이션 명성이라는 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신 참 리더십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이제 도봉 을구인데 강북이면 동토잖아요. 거기서 재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이 됐던 지역이긴 한데 지역에서 제가 좀 과분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지역구가 이건 제가 도봉 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지역구 이름조차도 갑질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사실은 그 정치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 원내 수석 하시면서 온몸으로 구국과 구당을 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으로 계시는 김선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주변에서 우리 김선동 의원님은 너무 평판이 좋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김선동 리더십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참 리더라면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지 팁 좀 주시죠. 지금 리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리더나 리더십은 별다른 세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리더십이군요. 또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그 생각을 공유하고 다만 거기에서 한 발 내지는 적어도 반보라도 앞서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좋은 리더의 그런 그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은 더 많이 듣는 직업,
듣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9마디 하실 때 네. 제가 1마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성립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말씀을 99마디 듣고 내가 한 마디 정도 한마디 하겠다 하는 정도. 해야 9대1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도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듣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그릇이다, 품성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같은 사람 만나면 이 사회의 억울한 측면들 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애환과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드리고 심정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소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멋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